무안공항 참사 일주기의 한 유가족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국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왜 자꾸만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물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던져왔던 질문이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1년이나 흘렀지만 이 답 없는 질문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비슷한 비극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대한민국에 매뉴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수많은 규정과 지침들이 문서로는 다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위기의 순간에 그 두꺼운 매뉴얼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장 속 매뉴얼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자, 상상해보세요. 매뉴얼이 자물쇠로 굳게 잠긴 책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평소에 점검 나올 땐 우린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엔 좋겠죠? 근데 정작 불이 나고 사람이 쓰러지는 위급한 순간엔 열쇠가 없어서 꺼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스템의 현실이라는 거죠. 안전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식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매뉴얼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규정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알리바이, 즉 책임 회피용 문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 중요한 매뉴얼은 그냥 책장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걸까요? 재난 현장을 분석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없음, 즉 부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없다고들 합니다. 바로 지휘, 실행, 그리고 책임. 이 세 가지의 부재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재난이 딱 터졌을 때 누가 총 책임지고 지휘하는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중앙정부, 지자체, 또 여러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과 매뉴얼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매뉴얼이 책으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정작 현장에 있는 대응 인력이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그냥 비싼 종이에 불과한 거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다 수습되고 난 뒤에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기회도 동력도 잃게 되는 거죠. 결국 비스턴 사고는 또다시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 정말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시스템은요, 어떤 소방관이나 구조대원 같은 몇몇 개인의 영웅적인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시스템 그 자체예요. 잘 짜인 구조와 그 구조가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하는 훈련,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지휘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독일은 연방과 주의 매뉴얼을 하나로 합치고 누가, 언제,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걸 실제 상황처럼 계속 훈련하죠.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끔찍한 비극을 겪은 뒤에 그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시스템 개선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구체적인 해법은 과연 뭘까요? 사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휘 체계는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 상황처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이 책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매뉴얼을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진짜 무기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약속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이제 그 약속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국가의 제일 존재 이유입니다. 무한공항 참사 1주기가 남긴 이 질문,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다음 비극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